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유튜브로 스토리텔링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 학교의 두 번째 강좌로서 스토리텔링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보험 판매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책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팔 뿐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 책이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서 이제 보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험회사에서 나온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은 이분이 보험 얘기를 먼저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이야기로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건 20살 먹은 한 신입 여대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대생은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없지만 아내는 없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또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항상 이 딸에 대해서 보살피고 또 딸을 걱정하고 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자주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귀가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막일을 해가면서 너를 돌보고 있다. 혹시라도 네가 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나는 못 살 것이다. 우리 집은 굉장히 외딴 곳에 있고 또 언덕바지에 있고 가로등도 없는데 네가 늦게 오다가 혹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아빠는 어떻게 살겠느냐. 제발 좀 빨리 좀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꼭 일찍 집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딸 아이가 가입되어 있는 학교 그 모임에서 이 딸 아이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모임이 늦게 진행되어서 시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된 다음에야 이 모임이 끝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빠와 약속 때문에 부랴부랴 그 교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지하에 있는 회의실이었는데 나와보니까 온 천하가 하얗게 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동걸음으로 이제 자기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차들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걸어왔던 그 옆길, 차를 타기 위해서 걸어왔던 옆길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위태롭게 걸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아주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여대생이 봤을 때는 너무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나온 길인데 굉장히 그 미끄러운 길이었는데 애를 안고 저렇게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갑작스러운 눈으로 포대기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아주머니는 애를 가슴에 안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여대생이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중간쯤 내려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귀뚱하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대로 넘어진 것이에요. 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짚는다든지 몸을 뒤틀 텐데 이 아주머니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짚거나 아니면 몸을 뒤틀면 아기가 다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지 이 아주머니는 그냥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멀진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이 소리가 날 정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여대생이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자기 엄마 생각도 나고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막 갔어요. 거기에 딱 갔는데 이 아이는 뭐 거의가 막 실성한 듯이 아이는 울고 있고 이 엄마는 뒤에 넘어져서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뒷머리, 뒤통수가 깨어져 가지고 빨간 피가 눈을 쭉 적셔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여대생은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아주머니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딱 해줄 만한 게 없어서 이 여대생이 자기 핸드백을 열어가지고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에게 건네면서 아주머니 머리에 피가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그 손수건을 봤더니 간단히 목례를 하고 피를 닦을 줄 알았는데 그 손수건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랬지. 아가야 미안해. 이제 괜찮아. 이제 울지 마.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는 것이었어요. 그 손수건을 건네준 그 여대생이 그 아주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병원차가 오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와 아이는 병원차로 가게 되었고 이 여대생은 이제 자기 정주항으로 돌아와서 상당히 늦게 버스를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냐고. 내가 어제 뭐라고 말했니? 그러자 이 여대생이 아버지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 딸을 꼭 안아주면서 맞아. 나도 돌아가신 너희 엄마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판매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뭘까요? 저는 보험은 바로 이 여대생이 건네주었던 하얀 손수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러분은 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까? 바로 보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여자분들이 그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야기는 이와 같이 우리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실 보험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적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인간과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요즘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것이지 이야기는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역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이야기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주에 한 아주머니가 케이트라는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한 아이는 죽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부는 그 쌍둥이의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먼저 죽은 아이가 제임이란 아이였습니다. 죽은 걸로 판정이 되면서 출산 과정에서 이제 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잠깐만 우리 죽은 아이에게 대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20분 동안을 이 사이에 같이 끼어안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네가 좀 자라게 되면 그네를 탈 수 있도록 뒤에 그네도 메어놓고 네가 좀 더 크게 되면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집 뒤에 바베큐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눈물로 이 부부가 죽은 아이를 향해서 20분 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의사가 막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좀 이상한 것이에요. 온기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았다고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는 삶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명맥이 유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에는 지울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삶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는 인간의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되고 질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융성하고 어떤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문화에 얽혀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든은 하나의 이야기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느끼게끔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되면, 논리적 설득을 하게 되면 설득당한 사람의 기분이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누군가 무엇인가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작은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조작이라는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청자 스스로가 느낌과 의사를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건 청중을 존중하는 행위야말로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설득을 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원한다면 적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대화나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족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는데 우리 부족 사람들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고 우리 부족 사람들은 새가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문화권마다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적인 행동을 설명할 때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 또는 다른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와 인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